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22평을 이탈하자마자 반등에 성공해서 92,000원 다시 회복했습니다. 10만 원을 목전에 두고 쉬고 있어요. 근데 쉬는 과정은 필요하다.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 건 먼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그러면 실적은 10km의 속도로 올라오고 주가는 100km의 속도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갔을 때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는 이만큼 올라와 있죠. 이만큼의 괴리가 발생하죠. 이 괴리를 어떻게 본다? 조정 구간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눌림목이에요. 근데 눌림목을 우리는 공략할 때 어떻게 해요?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도주인 원전 중에서도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이걸 보유하고 있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좌가 안정이 됩니다. 계좌가.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여기 들어가고 어떤 종목이 또 올라간다 저기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지. 근데 손실만 쌓일 수 있겠죠. 우리는 매매하는 종목을 구분지어야 돼요. 그게 주도주만 한다. 그러면 주도주 안에서 대장주는 팔지 않고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결과 보여드릴게요. 제주반도체, 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강해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도 업종 대표주죠.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팔지 않는다. 대신에 제주반도체는 치고받고 한다. 언제? 신고가에 공통점 찾으세요. 신고가 단어 나왔습니다. 결과는 19% 수익 구간, 20% 수익 구간. 두산에너빌리티에 특별한 내용이 있거나 삼성전자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예요. AI.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이 AI에 대한 수요는 미국에서 나온다. 즉 미국 시장이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까지 계속 올라간다. 그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는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삼성전자의 시세 플러스 관련주들,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군들이 튀기 시작하고 이쪽에서의 거래도 하루 평균 3에서 5천억까지도 터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거는 이제 시장이 뭐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갈리겠죠. 근데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갈리는 이런 상황에서 주도주가 발생한 건 너무 당연하고 이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전체 계좌 수익도 제가 오픈할 거예요. 자, 제주반도체 말고 지금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계속 수익 구간이죠. 근데 이번 하락 때 안 팔았습니다.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이쪽 구간이긴 하지만 이 뒤에도 판 내용이 없죠. 다른 것들 볼게요.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제가 대장주는 팔지 않고 관련주는 판다 그랬죠. 첫째, BHI 어때요? 1월 30일, 2월 2일 매도한 결과 16% 수익, 6% 수익. 여기도 역시나 신고가. 왜 샀을까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하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왜 강해요? 삼성전자가 강하니까. 삼성전자는 왜 강해요? 미국 시장, AI 관련주들 계속 시세 나오고 있죠. 팔란티어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그럼 반도체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란티어는 AI 기업이니까. 근데 팔란티어는 방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오션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 것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공통점 한번 찾아보세요. 어때요? 제가 25년 초부터 계속 매매했어요. 여름, 그리고 가을, 그리고 지금 겨울까지. 그리고 팔고 1월 21일 날 팔고 나서 2월 3일 날 또 샀습니다. 저도 손절합니다. 여기 보면 1월 23일 날 어떻습니까? 1월 21일 날 매도하고 4%짜리 손절 한번 하고 다시 매수관 또 잡은 거예요. 매도 평균가 보면 어때요? 14만 440원에 매도 평균가 잡혀있죠? 그리고 2월 3일 날 14만 550원에 또 잡았다. 가격 확인이 되는 족족 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손절했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 내려서 보면 어때요? 25년도 2월달 1년 전이죠. 이제 57%. 근데 왜 했어요? 바닥이라서? 아니요. 올라왔으니까. 신고가니까. 그리고 쭉 올려서 보면 여름에 8월달이죠. 33%. 왜? 가격을 버텼으니까.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다시 시세. 그리고 또 매물 소화 과정 다시 시세. 그리고 또 매물 소화 과정 다시 시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올려서 보면 22% 수익, 그리고 쭉 올리면 22% 수익 또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수요, 원전,
그리고 모두 다 미국에서 나오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가는 게 어디예요? 피지컬 AI. 그럼 로봇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로보티즈.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101% 1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3%. 시세 구간. 공통점 찾으시라 그랬죠? 신고가다. 그쵸? 자, 그러면 관련주들을 제가 반도체도 봤고 원전도 봤죠. 그 중에서 현대건설, BHI 월요일날 매도했죠. 근데 현대건설도 원전 시공 쪽입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43% 수익을 1월 21일날 봤는데 2월 3일날 다시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가격대 보세요. 매도 평균 가격대 21일날 매도 평균 가격대가 106,500원인데 매수 평균 가격대가 106,200원입니다.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냥 사는 겁니다. 어디서? 어떤 종목이든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도주 안에서만 이렇게 해야 된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지금 매매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때요? 사놓고 안 팔죠. 대장주니까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계좌를 안정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전체 계좌 수익에 대한 결과 딱 한 달치 상황입니다. 시장 엄청 좋았죠. 그런다고 해도 코스피 등락률은 22%고요. 코스닥 등락률은 21%입니다. 내 계좌 수익률은 81%예요. 무슨 이야기냐? 시장보다 4배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과 같은 종목을 해야 되고 최저가를 잡았다. 그게 아니에요.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그런 결과 어때요? 이렇게 시장 등락보다 아무리 시장이 좋더라도 시장 등락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 구간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하는 게 뭐 지금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시장이 지금은 좋지만 시장이 나쁠 때가 더 많아요. 나쁠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10개 중에 7개, 8개가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상황이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에는 안 올라갔었던 종목군들도 수급이 퍼지면서 같이 상승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가는 놈만 간다.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고 있으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 넘어가는데.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도주 안에서 해야 된다. 삼성전자 주도주잖아요. 올라갔는데 안 빠져. 두산에너빌리티 주도주예요.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2만 원대부터 1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안 빠져. 결과는 어때요? 다시 반등하고 가격을 지켰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잖아요. 이게 모이고 모여서 나온 결과가 이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에 어떤 특정한 모멘텀이 있다 그걸 보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지만 이 숫자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세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왔는지가 여기 다 나온다.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어때요? 188%의 수익 구간. 이쪽 구간이지만 그 이후에 반등 확인 과정에서 수익 구간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60% 가까운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주들 현대건설 월요일 날 떨어졌을 때는 BHI를 팔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현대건설을 팔았습니다. 43% 수익이 이거예요. 근데 확인되자마자 매수 구간을 다시 잡죠. 수익 구간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주도주 안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사를 하나 볼게요. 이 내용입니다. 헤지펀드 거물, 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 미증시 간접 상장해야 ADR로 들어가라는 건데 이런 뭐 ADR로 들어가라 이런 어려운 얘기 말고 심플하게 생각해 볼게요. 헤지펀드 거물, 미국에서 헤지펀드 거물이에요. 데니얼 러브, 자사주 추가 매입 소각 필요하다. 거버넌스 문제를 하이닉스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정부에서 하이닉스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지금 정부가 증시에 우호적이냐? 맞아요. 그럼 정부가 우호적이라고 해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실적을 좋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게 D램 가격의 상승입니다. D램 가격의 상승은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러면 이럴수록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한전기술, 현대건설 그리고 BHI 이쪽에 대한 시세가 계속 된다고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두산에너빌리티가 가는 과정에서 얼마까지 갈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가되 우리가 이걸 보유하는 과정에서 관련주들을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요. 현대건설, 한전기술, BHI
이렇게요. 다른 종목들 보면 뭐 우리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팔고 우리기술로 갈 게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면서 현대건설 매매하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수익 구간 내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한전기술 매매하고 BHI 매매를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쪽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유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정적인 계좌를 만들어 가면서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우상향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주가 쭉 올라가면 빠지겠죠. 이 빠지는 과정에서 이거 말고 딱히 주식시장에서 할 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팔지 않고 갔을 때 조정을 받으면 뭐 많게는 20%까지도 조정을 받는 게 주식시장인데, 이렇게 조정받을 때 짜증나고 뭔가 불편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한전기술도 보면 어때요? 45% 수익 1월 21일 다 동일하게 팔잖아요. 근데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는 안 파는 거고 언제까지? 추세가 유지될 때까지.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팔고 또 사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 파생되어 있는 종목, 로봇과 같은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 즉 주도주들은 함부로 파는 게 아니다. 얼마까지 갈지 대충 예상은 되지만 그걸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추세가 유지될 때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관련주들로 한다. 즉 몰빵을 하지만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말장난이 아니라, 자, 잘 보세요. 몰빵을 한다. 한 종목의 몰빵이 아니라 한 업종, 한 섹터, 한 주도주 내에서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쪽에만 투입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뺐다가 다시 넣는다. 그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모이고 모여서 나온 결과가 여기 실제 계좌 수익률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코스피 등락률, 시장이 좋긴 하지만 시장보다 4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의 호재를 찾을 게 아니라 보유할 수 있는 근거, 내 계좌 상황을 만드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매매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도 장 시작하자마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반등 확인됐어요. 매수해라. 4.7%까지 올랐는데 근데 또 올랐어요. 6.8%까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사라. 그쵸? 그리고 나서 현대건설이 9시 반에 튀기 시작합니다. 7% 상승 중 9%대까지 높여 잡아라. 현대건설 결과는 어때요? 10% 상승 마감이 됐다. 이러기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시세가 필요한 거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안 팔아.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수익 구간을 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실시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면서 이 밑에 내용 보시면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만 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면서 월요일 BHI 매도, 화요일 현대건설 매수 완료, 그리고 반도체 강세 구간에 원전 같이 간다. AI 때문이다. 이 얘기 계속 드렸죠.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은 주도주 파악이 돼야 되는데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어떻습니까? 반도체, 원전, 조선, 로봇,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통방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계좌 수익 오픈했죠? 실전에서의 상황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간다. AI 때문. 그러면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전기 필요하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에 대한 주기기 납품이니까 시공 쪽은 누가 맡아요? 현대건설.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합산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면 어때요? 1월 21일 날 43% 수익 구간. 그리고 올라오는 거 보고 또 사죠. 리스크가 이 구간에서 없는 거예요. 반등하겠지가 아니라 팔고 반등하면 다시 사는 겁니다. 쉽죠? 물론 이 고가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하더라도 싸게 사지 않더라도 4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낸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합니다. 그럼 보세요. 반도체, 원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셨죠? 여기서 로봇까지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로보티즈 2월 2일 날 23% 수익, 11월 7일 날
101% 수익. 다 신고가 공통점이 있죠. 두산에너빌리티 하는 이유는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올라왔다는 건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장은 안 판다고요.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는 거고 관련주들을 팔면서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를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 학습시켜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럼 로봇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근데 계속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 신고가. 그러면 로보티즈만 하느냐? 원전할 때도 여러 종목 하라 그랬죠. 로보티즈 말고 두산 로보틱스 40% 신고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때요? 올라오는 거 보고 수익 구간 내고 또 샀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다른 로봇주 볼까요? 클로봇 176% 신고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 적지도 않아요. 18,000원에서 80,000원대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만에 갔어요. 그런데 신고가 이후를 떠나서 시세가 나오는 거 이렇게 된다.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잡아도 충분하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